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엘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르누아르와 라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에 해당하는 제가 쓴 책 영혼의 이중주,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의 개정판이죠. 이 중에서 5번째 챕터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중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내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던 상대는 내 일기장이었다. 한국인 한 명 없던 학교에 처음 등교해서 어리둥절했을 때도 수업 시간이 바뀌었다는 공지를 알아듣지 못해 혼자 체육복을 갈아입고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 앉아 있을 때도 음악학교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가는 홈스테이 가정마다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쫓겨났을 때도 나는 일기장을 열어 마음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지금 내 일기장에는 슬프거나 속상하거나 고통스러웠던 일은 남아있지 않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속상한 순간은 일기장에 한 번씩 쓰여졌다가 곧 지워졌다. 그러고는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바뀌어 다시 쓰였다.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느낀 소외감 대신 남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아무도 없는 그 넓은 체육관에서 느낀 외로움이 아닌 지루한 수업을 땡땡이 친 기분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하숙생의 슬픔 대신 여러 미국 가정을 접해본 좋은 경험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면 그리지 않았던 화가 르누아르도 나처럼 예쁜 것만 기억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는 오직 즐겁고 아름다운 순간만을 화폭에 담았다. 서민층에서 태어나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법하지만 그는 세상의 기쁨과 환희만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예술작품이라면 그 자체로 보는 사람을 압도해야 하며 어디론가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림이란 즐겁고 유쾌한 일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인지 관객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만을 담아낸 그의 작품은 활기차고 아름답다. 뱃놀이, 무도회, 춤, 사교 모임, 음악 연주, 여인의 나체 등을 주제로 하여 인생의 아름다움과 환희, 기쁨, 생동감 등을 표현했다. 르누아르는 모네, 마네, 까미유, 피사로 등과 함께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꼽힌다. 하지만 형태를 잘 알아볼 수 없어 모호함을 주는 여느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과는 다르게 르누아르는 고전적인 작품을 유지했다. 르누아르와 동시대를 살았던 작곡가 모리스 라벨 역시 아름답고 신비로운 음악을 만들어냈다. 그의 음악은 우아함과 매혹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라벨은 그리스 신화나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는데 사물 또는 스토리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여러 가지 컬러풀한 화음으로 표현해냈다. 클로드 드뷔시와 동시대 인물인 라벨은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하나다. 하지만 드뷔시와 가장 큰 차이점은 형식이나 화음 면에서 고전적인 요소들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스트라빈스키가 라벨을 스위스 시계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처럼 라벨의 음악은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정확하다. 르누아르와 마찬가지로 라벨은 인상주의적인 요소들과 고전적인 성향을 잘 조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처음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았을 때 난 그가 평생 고통이라는 것을 몰랐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눈부신 색채, 즐거운 사람들, 햇살, 생동감 등은
라벨의 곡 볼레로만큼이나 밝고 화려하다. 하지만 르누아르는 말년에 심한 관절염으로 손목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는 고통을 겪었다. 당시 화가에게 관절염이라는 병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역경도 아름다운 그림을 향한 그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르누아르는 손목에 붓을 묶었다. 세상에는 즐겁지 않은 것이 이미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을 또다시 그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이렇게 말하며 아름다움을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 이는 르누아르뿐만 아니라 라벨의 것이기도 했다. 라벨 역시 말년에 불면증과 신경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1928년에는 이미 전두축두엽 치매에 들어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1932년에는 교통사고로 뇌를 다쳤다. 하지만 이 시기 그는 그 유명하고 아름다운 곡 볼레로를 또 오른팔을 잃어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접어야 했던 비트겐슈타인을 위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D장조를 작곡했다. 이듬해인 1933년 돈키호테의 모험을 쓸 당시에는 악보를 적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프랑스의 작곡가 자크 이베르를 고용해 악보를 적게 할 만큼 작곡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듯 르누아르와 라벨은 병마와 싸우는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을 멈추지 않았다. 네, 55페이지에서부터 60페이지 중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나잇.